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1주차가 지났습니다. 태영 의원은 과연 자신의 첫 국정감사를 맞이해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0년 만에 성적표를 받아보고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좋은 평가가 나왔을까요? 태영 의원의 국정감사 1주차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질의장면을 보고 오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저희 지난주 한 주 국정감사 저 진행했잖아요. 의원님 첫 국정감사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를 치르셨는데 뭐 어떠셨는지 간단히 느낌을 좀 듣고 싶어서. 네. 그 이번 국정감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21대 국회 총선이 있은 후 21대 국회가 열려서 지금 첫 국정감사고, 특히 이 초선 의원들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자기를 선택해준 국민들 앞에서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단 70여 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 출신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국정감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긴장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저희 보좌진들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의원도 평가되지만은 의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보좌진의 실력도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보좌진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뭐 본 자료 뭐 이런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에만 해도 이제 피감기관으로부터 이만한 문건이 옵니다. 그러면 또 이만한 문건을 다 들여다보고 또 뭐 있겠는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국정감사장에 들어가서 할 일은 질문지들을 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의원에게 부과되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기본 주질이 7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 제기하는 보충 질의가 5분, 그 다음에 또 하는 추가 질의가 3분, 이렇게 대단히 적은 시간에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또 소통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수록 국민들 앞에서 정쟁을 피하고 그런 상생국회, 소통국회,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스코어보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면 정책 전문성 25점 해가지고 여기에 정책 이해도가 높은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제시하는지 보고, 이슈 파이팅이 25점입니다. 핵심 찌르는 선거 질문이 있느냐, 이슈와 여부, 국감 준비도가 20점인데 자료나 질의 등 성실히 준비했나, 독창성 15점, 나만의 참신한 질의를 보여주었는가, 맨 마지막에 국감 메뉴가 15점인데 고성과 욕설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스코어 평가 이제 기준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 1차전이죠. 이번 주 퍼스트 라운드인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성적이 나온 건가요? 네, 정말 아쉬운데요. 제가 준비한 데 비하면 성적이 너무 잘 안 나왔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당에서 맨 꼴찌 태영호 여기 나왔어요. 반대로 통일부는 통일부에서는 제가 여야 합해서 1등입니다. 야, 네. 외교부 국감에서는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제가 전직이 외교관인데 이 외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왜 이유가 뭐냐? Yes or no 요거는 적당히 하세요. 이거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제가 사실 원래 외교관 할 때는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외교부 국감이 진행되기 하루 전날 이번 피격 사건,
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 유엔 무대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공동조사도 하고 재발 방지도 요구하는 이런 여론 조사 이걸 이제 엄청 하자고 제가 이제 정부 측에 제기했는데 너무 들어주지 않아서 또 지금 유적의견지에서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좀 여론화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그 형님과 함께 전날에 서울 주재 북한 인권 유엔 사무소를 찾아가서 이걸 했습니까? 좀 약간 제가 감성적으로 좀 국감 첫날 강경화 장관을 볼 때 격앙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강경화 장관으로부터 우리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이런 기구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질문을 하면 강경화 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이렇게 총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7분이 다 가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약간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과욕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번 피격 사건이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강경화 장관이 길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yes나 no나 반영되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아예 뭐 국제해사기구에 이번에 우리 공무원을 왜 해상에서 구조하지 않았냐 북한 배가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면 또 강경화 장관이 또 이러면 아니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yes나 단도 입적으로 말해주세요 하면서 또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shoot and kill policy 사살 명령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계속 yes나 no를 따져 물었는데 이게 아마 언론들에서 매기는 이 평가 이 기준에 의하면 너무 이제 장관을 몰아세우고 압박했다 뭐 이런 좀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통일부는 또 난 통일부에서 이렇게 제가 1등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 1등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죠. 나만의 참신한 지리 이게 아주 있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한테 요구했던 이 사항은 아주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비행장 도착 행사에 인공기만 뜨고 우리 태국기는 뜨지 못했던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매뉴얼을 이거 빨리 만들자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이게 여당 의원들한테는 이게 그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정쟁 의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건현 의원이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시진핑이 북한 방문할 때 북한은 거기에 인공기와 중국 어성공기를 띄운 걸 다시 이렇게 됐고 이런 이슈를 하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제가 어떤 이슈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벌인 고아들 우리나라에 온 북한이 벌인 고아들을 우리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이런 우제를 가지고 하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 국적란에 이제 남조선 이렇게 포기하는 걸 통일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아주 참신한 이슈였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서는 이제 1등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제 세컨드 라운드 2차전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번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보지 못했던 국감이 시작됩니다. 뭐냐?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대화로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이렇게 화상대화로 진행해 본 역사도 없고 하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과연 화상대화를 통해서 국감이 진행될 수 있을까 대단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미국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치밀히 준비하고 있는데 높은 점수를 받겠는지 이번엔 또 외교 문제군요. 그래서 좀 제 전문성을 살려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
과욕이 또 진행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국감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야가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야당이 그 국감이 매우 부실하다 이런 말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너무 강하게 지적하면 여당 쪽에서 정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회와 행정부 사이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국감이 되는 이런 문제되기 때문에 이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는 그런 국감 잘하는 의원 이 모습 보여주는 건 대단히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국감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평가는 현실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는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하는 것이나 언론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없을까 이런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아까 어디 갔죠? 그렇죠. 이거 스코포드 평가, 이 언론의 평가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론의 조명을 받는 국감이 아니라 진짜 우리 행정부를 견제하고 더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기해서, 비록 이 국감 스코어 점수는 낮아도 그 국감이 앞으로 새로운 입법으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국감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국감할 때마다 그 저를 뽑아주신 우리 강남갑 주민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고 국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태영호 저분을 우리 강남갑 대표로 뽑기 잘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이제 제가 해야 된다는 이런 항상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국감을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음 주 제 국감 모습도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대신 전화 받은 왜 멀리서 응원하고 계신다고 했던 그 부부분들 기억나시죠? 충북 그 진천에 네, 계시는 그분들. 그러면 그분들 오늘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오늘 이거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충북 진천에 계시는 이제 강정은 님께서 제 유튜브를 정말 애덕해 주시고 그러는데, 국감 끝까지 좀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부근이신 장윤석 님도 끝까지 구독자가 되셔서 우리 태영호 TV 국감 상황을 이제 계속 좀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